안녕하세요. LA 정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2026년도 4월 9일 일부 방송 시작합니다. 자,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비밀병기를 꺼낸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자율주행 유럽 시장을 드디어 공략합니다. 자, 팔란티어가 폭락을 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얘기하고 나서요. 뭔가 정말 갑자기 큰 상승을 기대했지만 자, 생각보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짝하는 것 같더니 또 주춤하고 있는 건데 자,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호르무즈협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또 뭔가 깨름직한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런 거고요. 자, 그러나 또 가능성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계속 꿈틀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소부터 볼까요? 0.34% 빠졌어요. 자, 마소 0.34% 오늘 조금 빠졌고 애플이 0.61% 올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인데 근데 오늘 충격적인 것은요. 마소와 애플 사이에 빨갛게 물든 거 보세요. 두 개. 자, 오라클과 팔란티어죠. 자, 오늘 오라클은 4% 이상 빠지고 팔란티어는 7% 이상 빠졌습니다. 애플 마켓까지 해가지고 거의 10% 빠지는 모습 나왔어요. 자, 지금 팔란티어가 왜 빠졌는지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집중 분석해보고요. 자, 엔비디아 1%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5.61%나 뛰어 올랐어요. 아주 오랜만에 아마존이 올랐죠. 자, 그리고 구글은 0.52% 올랐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2.61% 올랐습니다. 메타는 새로 내놓은 그 AI, 본인들의 그 어시스턴트 기능, 즉 그 AI 비서가, 에이전트가 지금 출시하니까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0.69%. 오늘 뭔가 떨어진 것들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비밀 병기를 꺼내든다라는 소식이 날라들면서 자, 분위기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죠. 막 무너지거나 답답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나 트럼프가 말한 것이 뭐 완벽하게 깔끔하게 됐으면 주가가 급등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동 사태가 완전 마무리된 게 아니다. 라는 지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들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요, 긴급하게 살펴야 될 것은 팔란티어 주가가 애플 마켓까지 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폭락을 했죠. 자,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저기 아침에 이제 눈 떠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찾아보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 또 이 친구가 나섰습니다. 바로 어리버리 마이클 버리입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또 독서를 품어버렸거든요. 막 쏟아냈는데, 근데 마이클 버리가 어떤 짓을 했느냐. 자,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보면요. Palantir stock falls after Michael Burry's deleted tweet about anthropic dominance라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가요, 트위터, 즉 X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시선을 끌고 주가가 막 급락했는데 그걸 또 지워버렸습니다. 도망친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자, 마이클 버리가 썼다가 지워버린 트위트 내용은요. 엔트로픽이, 자, 지금 요즘 엔트로픽 난리잖아요. 엔트로픽이 eating Palantir's lunch라고 합니다. 자, 엔트로픽이 팔란티의 점심을 다 먹어치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막 팔란티어의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팔란티어 주주들은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맞는 듯한, 뭐지? 갑자기 왜? 뭐가 실적 발표도 없었고, 뭔가 악재도 없었는데 뭐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이크 버리가 트윗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심각했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지배하게 되면 팔란티어는 끝장난다 이래 보니까
안 그래도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그 PR만 놓고 보면 고평가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거 우두두두 팔아버리고 갈아타버리는 다른 데로 올라타버리는. 왜냐면 지금은 어떤 모험을 걸기보다 안정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워낙 그 트럼프랄지 매크로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는 야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러면서 딴 데로 막 갈아타면서 오늘 이 팔란티어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거의 10%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팔란티어의 엔트로픽이 뭘 먹는다라는 거지? 사실 뭐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그래 놓고 그냥 지워버리니까 이것도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영향을 준 건데 옛날에도 이러더라고요. 이 마이클 버리는요. 옛날에도 테슬라 21년도인가요? 그때 테슬라에 대해서 비슷한 식으로 한 거예요.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X 있죠. 그 당시는 트위터였거든요. 트위터를 아예 그냥 클로즈 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 뭐냐고 막 비난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막 던진 게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큰 실수를 했는지 다 지워버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너는 그렇게 사고치고 돌아다니냐면서 결국은 또 돌아왔네. 이래 막 조롱받고 그랬거든요. 이 마이클 버리는요. 가끔씩 이렇게 황당한 짓을 또 합니다. 마이클 버리도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팔란티어 런치를 먹어치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팔란티어는 이제 엔트로픽이 잡혀 먹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오늘 우두두 떨어졌는데, 자, 근데 이것에 데나이브스가요 반론을 제시합니다. 자, 이 마이클 버니의 얘기에 대해서요, 주가가 소위 말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데나이브스가 바로 반격을 해버리죠. 자, 데나이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take the anthropic eating Palantir's lunch라고 합니다. 자, 엔트로픽이 팔란티어의 점심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 야,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주장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클 버리가 X에다가 지워버린 내용인데 과연 말이 됐을 때에 노란색으로 하면서 is the wrong tak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클 버리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fictional narrative라고 합니다. 그거 지금 마이클 버리 그거 주장은 그냥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 fictional narrative. 야, 그냥 소설일 뿐이고 얘가 또 옛날처럼 또 소설을 쓰니까 이것 때문에 개미 투자자일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흔들려 가지고 막 후다닥 다 팔아버리고 떠나버리죠.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 전쟁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이 마이크 버리가 나타나 가지고 이 팔란티어를 이렇게 공격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팔란티어가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저런 식으로 소설 쓸 게 아니라 팔란티어는 말 그대로 지금 AI 혁명의 이 리더 중에도 중심이라는 거야. The epicenter of leaders in the AI revolution이죠. 그러니까 이 AI 혁명에 있어서 바로 리더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Core AI winner and tech leader라 그랬죠. 그래서 핵심 AI 위너와 이 위너이자 그리고 테크 리더라는 거죠. 지금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는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설을 쓰듯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런 전문가들이 던지다가요, 진짜 말 그대로 개미들은 돌 맞아 죽는 거죠. 마치 그냥 무심코 던졌던 돌멩이가 호숫가에 혹은 연못가에 그 개구리를 받치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던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아차 싶으니까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 이 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와, 내 말 한마디에 뚝 떨어진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나락가는 거라고요. 결국은 이 친구는요, 이 마이클 버리는 신뢰만 잃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해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건 좋죠. 그거 하면서 신나겠죠. 남 비난하면 욕하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냥 그렇게 맥락 없이 비난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면요, 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똑같아. 이렇게 지금 막 던져가지고 개미들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나이브스가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안 오르지만 데나이브스가 얘기하는 게 더 맞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데나이브스는
말 그대로 길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주가만 보면은, 이, 소위 지금 현재 누굽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요. 사실 지금은 뭐 고평가는 이러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 정말 좋은 주식 맞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매도 애들은 지금 눈을 보고 지금만 보고서 야, 이 고평가야. 야, 너무 이거 풀려졌어.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막 공매도에 두들겨 맞는 거죠. 자, 아무튼 대나임스가 길게 보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거품처럼 보이지만 결국 팔란테가 좋은 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본인 말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저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타이틀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란 better stop now 라고 합니다. 야, 이란 너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better stop now.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만두란 얘기거든요. If it is charging oil tankers fees to go through Strait of Hormuz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통과하는데 이 유조선들에게 이 fee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할 거라면 당장 집어쳐라는 거죠. 멈춰야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트럼프가 이걸 간섭하겠습니까? 미국이랑 상관없다면서요. 미국이 우리랑 호르무즈에 상관없다 그러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상관이 많고 전체 기름값을 올려버리니까 미국도 부담스러운 건데.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통행세를 내겠다? 통행세만 낸다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이 덜 내리겠죠. 오르지도 않겠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 기존에 없던 것이 생겼고 이란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쉽게 뭔가 이 또 우방국들이 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그만두라고 당장 그냥 무조건적으로 옛날처럼 오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얘기들이 트럼프의 이런 그 이란에 대한 발언들하고 또 이란이 실제로 다 안 푸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뭔가 급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오르잖아요. 기름값이 급하게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이게 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 얘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명확하죠. 이제 다 열리는구나. 주가가 급등하겠구나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스물스물 주가가 오르다가 다 흘러내려 버렸죠. 요 며칠 사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 ceasefire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더 하자는 휴전이 아주 지금 깨지기 쉬운 fragile이라는 거예요. 정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둘의 화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반스 부통령도 그 얘기했죠. 이란이 분명히 바르게 행동해야 될 거다.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고 또 이란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뭔가가 시원시원하게 안 올라가죠. 근데 트럼프 발언만 봤을 때는 그때 글만 봤을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거 기다리면요 또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굉장히 재미난 또 우리 분석이 하나 또 나왔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여단가요. 자, right now the number one thing you can't do this is a panic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패닉이라는 거예요. Number one thing you can do is panic.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쓸데없이 공포감에 빠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전쟁 관련된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트럼프가 트윗 올려가지고 끝났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추락하고 기름값은 안 떨어지고 이게 뭔가 싶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경제가 무너지나.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가들은 이런 거 과거에도 많이 봤다. 특히 트럼프 같은 스타일은 저렇게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점에 패닉이에요. 공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그냥 끝났구나. 그러니까 공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요. 더 이상 어떤 기업에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갈아타서 가요. 어디 딴 걸 투자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면 또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또 한참 안 오르는데 갑자기 또 보니까 다른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저것도 갈아탈까? 그러다가 결국은 메뚜기처럼 뛰다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상승장 때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야 주식은 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얘기가 맞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그래요. 뭐 지금 갑자기 딱 보면은 누가 뭔가 튀어 오르는 것 같고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the number one thing you can do is a panic. 제발 공포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It makes sense to own some energy, that type of th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뭔가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뭔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공포를 벗어나셔야 돼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저러다가 또 뒤집어 엎고 융단 폭격해버리면은 이란을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기름값이 올라서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이러면은 주가가 앞으로 계속 더 빠질 수 있는 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요 투자 못 해요. 지금까지 투자할 때에 환경이 좋아 본 적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요, 오히려 그때는 보면은 투자하기가 벅차죠. 왜냐? 이미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것도 길게 보면 되지만 또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참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요, 더 사고 안 사고 그냥 buy and hold 하되 꼭 마음을 잘 다스리는 don't panic.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테슬라가 그동안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 아직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요, 이 메이저 언론들 몇 개가 이걸 다뤄버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로이터는 원래부터 뭐 찌라시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막 확대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맞을 때가 있고 또 틀릴 때가 있잖아요. 맞는 소식도 있고 틀린 소식도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소식이 지금 던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현재 3만 불 이하의 SUV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 테슬라가 지금 3만 불 이하의 SUV 그러면 이게 모델 Y형이거든요. 모델 Y의 SUV 스타일로 3만 불 이하다. 그럼 모델 Q라는 이름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모델 Q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2 아니면 모델 Q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모델 2는 더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버캡으로 뭔가 대치되는 느낌이지만 이 모델 Q는 이제 SUV형의 3만 불 이하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가칭으로 붙여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 테슬라가 진짜로 이 3만 불 이하짜리를 개발해가 내어놓는다? 이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이 사람도 지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테슬라가 이 자동차에 있어서 좀 이제 저렴한 차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타이틀 나오잖아요. Tesla shifting gears on its cheap EV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저렴한 차, 좀 싼 차를 안 했어요. 대부분 다가 프리미엄 차죠. 그런데 사실은 프리미엄 레벨, 지금 그 테슬라 모델들이 모델 Y 가격으로는요, 상위 3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상위 50% 정도에서만 가져갈 수 있지, 나머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위 50%는요, 언감생심입니다. 이걸 뭐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싸다는 거죠. 그만큼 서민들이 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보조금까지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없는 게 앞으로 3년은 더 된다고 했을 때에 테슬라가 좀 더 저렴한 차를 만들어낸다? 누구나가 탈 수 있는 거? 정말 만약에 이 3만 불 이하, 아직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전부터 우리가 3만 불 이하짜리의 자동차를 만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한 2만 불, 2만 5천 불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캠리만 하더라도 3만 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SUV 중에 3만 불짜리 정도를 만들면요, 이거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더 저렴한 차를 만든다, 자동차를 새롭게 한다는 게요, 굉장한 에너지가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저렴한 차로 만들 수 있을까? 3만 불 이하짜리로 SUV를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를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충분히 뭔가 뺄 것 빼고 하면서 더 이렇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불 이하짜리에 혹은 3만 불 딱 수준만 SUV가 나오더라도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 Q가 등장한다? 이게 진짜 뭔가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딱 판명되면요, 이거는 정말 테슬라의 비밀 병기죠. 아마 200만 대, 평균 200만 대 판매를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아마 250만 대에서 300만 대 그냥 돌파를 해버리면서 나아갈 거예요. 이 가격대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여전히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택시, 로봇에 의존하고 있죠. 그게 미래지만 여전히 이 자동차 세계에서 저렴한 차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뭐 지금 중국이나 어디나 인기 대폭발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Y를 3만 불대로 뚝딱뚝딱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 되면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좋아집니다.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모델 YL 있죠, 6인승. 얘가요, 인기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자, 지금 호주에서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모델 YL estimated delivery dates for new orders in Australia have changed to July, August 2026라고 합니다. 2026년도 7월에서 8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4월 달인데 주문하게 되면 언제 받냐? 7월이나 8월 정도, 한 3, 4개월 후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하는 보세요. 기존에는 얼마였냐? 그냥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몇 주 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6일, 5월 6일이면은 지금 4월이니까 3주 전이면은 뭐 지금 3월 달인데 3월 달에서 볼 때도 한 2달, 석 달 뒤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이제 석 달에서 넉 달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과거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좋은 제품이 나오면요, 사람들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미리 주문을 다 해버리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벌써 주문 들어갔죠? 그러면 먼저 주문한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도착합니다. 한 달 뒤에 도착합니다. 2달 뒤에 도착합니다. 또 석 달 뒤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문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호주에서 전형적으로 옛날에 모델 Y 처음 등판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때는 1년 뒤에 받고 그랬거든요. 초반에. 근데 지금 모델 YL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6인승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미국에도 들어오면 인기 많거든요. 6인용 내놓게 되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수요가 특히 많은 지역들이 뭐 아시아 지역 이런 데는 다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모델 YL이 의외로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요, 얼마 전에 왜 독일에서 대박 쳤잖아요. 독일 매출이 거의 300% 이상 늘어나면서 독일에도 좀 꿈틀거리는구나, 이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맞아요. 실제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같이 일하면서 머스크도 뭐 나치로 오해받으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독일에서도 지금 반응이 오고 있고, 더군다나 기름값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생각나니까 테슬라를 지금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동안 독일이나 여기서 약했던 것들이 그래도요, 아시아 지역, 호주 지역에서 다 메이크업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더 이제는 이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게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그래 되면 테슬라 판매가요, 기존의 유럽에서도 약해졌고 캐나다도 그렇고 약해진 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캐나다하고 유럽은 완전 많이 매출이 쪼그라들었죠. 그게 다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아무튼 모델 YL이 인기가 좋다. 전체가 다 잘 팔리면요,
테슬라가 200만 대는 거뜬히 돌파할 겁니다. 연간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자꾸만 한쪽이 잘 되면 또 한쪽이 안 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이 하나로 통일될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얼마 전에 FSD 버전 14.3이 출시됐죠. 자, 버전 14.3이 출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타고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영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본인의 후일담, 본인의 후기를 다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연히 더 좋아진 것 같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알려보시면요. Highway follow distance is more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의 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따라갈 때 굉장히 더 컴포러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차하고 이런 거리를 조절할 때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훨씬 더 거리 감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quicker takeoff from stop signs after coming to a complete stop입니다. 자, quicker takeoff from stop sign. 스탑 사인으로부터 더 빨리 뭔가가 이제 테이크오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에서 출발할 때 더 빨리 한다는 거죠. 그 판단력이 그만큼 빨라진 겁니다. 이번에 왜 판단하는 게 리액션이 20% 이상 빨라졌다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뭔가 스탑 사인에 완전히 멈춘다? 멈추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출발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도 스탑 사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미국은 도로에 스탑 사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지는요. 그럼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그것도 complete stop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나서 출발할 때 굉장히 신속하게 더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ighway lane change hesi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lane change 할 때에 그 어떤 이전 버전에서는 뭔가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경험할 때는요. 사람마다 느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속도로에서 lane change 할 때 주저함이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 아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navigation routes it takes still something confusing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취하는 길들은 여전히 뭔가가 조금은 가끔씩 confuse하고 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조금 좀 약한 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it understood detour signs correctly on its way to a supercharger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슈퍼차저까지 이 소위 디토라는 사인이 있죠. 정확하게 가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got confused after with how to navigate to supercharger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슈퍼차저까지 이제 나아가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조금은 컨퓨징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다 해결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초록색으로 알아보면요. For the most part, FSD does seem to be choosing a park spot closer to the 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 했죠. 그러니까 이 파킹lot 있죠? 파킹랏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가장 목적지에서 가까운 쪽에다가 파킹랏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Which is good 이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게이트로 간다. 예를 들면 커스코에. 그럼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 파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자, 그 가까운데 최대한 가까운 거 하는 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linker activates later than previous version of FSD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전 버전에 비해서 blinker 있죠. 그러니까 깜빡이 있죠. 이 blinker 깜빡이가 이 activate 하는 게 좀 뒤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깜빡이를 너무 빨리 켜가지고 깜빡깜빡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리 어떤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차에게 사인을 미리 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 깜빡이가요, 굉장히 좀 더 천천히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해도 그렇잖아요, 깜빡이를. 우리가. 딱 적절한 시점에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서 깜빡이가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시면요. 14.3 지금 현재 각 개인들의 경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더 빠른 반응이 이게 가장 주목할 지점이다라고 우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도요타 CEO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라고 분석해 드렸죠. 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얀 내용입니다. 자, 우리 도요타가 unless things change,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will not survive.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특히 중국에서 생산할 때 이거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서바이브가 안 된다는 얘기고 I want everyone to acknowledge the sense of crisis. 이 위기를 우리 모든 도요타 직원들이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 다뤄드렸었죠. 근데요, 이번에 혼다 CEO가 또 나왔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자, 도요타와 혼다, 혼다와 도요타죠. 이건요, 일본의 자동차의 양대 산맥이에요. 자, 근데 혼다 CEO마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Chinese competition after recently visiting the country.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중국 차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 We have no chance against this 라고 합니다. We have no chance against this. 야, 이런 식이면은 중국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이면 중국에 못 이겨.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생산은요, 막 그냥 저렴하게건 뭐건 그냥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냥 뭐, 정말 미친 듯이 찍어내버리거든요. 워낙 저렴하게 뭐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양에, 뭐, 이길 만한 그게 없는 거죠. 그 지금 사실, 이 중국 차들은 질적으로도 이런 도요타가 만드는 이 소위 그 전기차랄지 혼다가 만드는 이 전기차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진짜 중국 차가 훨씬 낫거든요. 혼다 이런 애들보다도요. 근데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중국 차들은 테슬라에 못 이기지만 그 테슬라가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는요. 그 테슬라가 독보적인데 나머지 지금 외국 차들은요. 중국에서는 경쟁 없어요. 오죽하면 혼다 CEO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내연차를 이제 점점 안 사잖아요. 지금 아마 이 전기차 침투율이 한 40% 정도 됐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중에 4대 정도는 전기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 가지고 6대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혼다 CEO가 볼 때도요. 전기차 영역에서는 진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못 이겨요, 이제는. 왜 내연차야. 본인들이 엔진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비벼볼 수가 있거든요. 훨씬 낫죠, 당연히. 중국이 못 따라오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대에 딱 바뀌면서 들어오면서 중국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내연차들에게 위험한 거죠. 정말. 지금 사실 내연차들이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요. 테슬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차들이죠. 싸게 공급되어지죠. 막 그냥 찍어내서 질적으로도 자기들하고 별 차이 안 나죠. 여기 뭐 혼다나 토요타나. 그러니까 오히려 혼다, 도요타가 테슬라를 타겟할 게 아니라 중국차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도요타나 이 혼다는요, 중국 차보다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가보면 알거든요. 막 찍어낸다. 배터리 막 집어넣고 그냥 공장에 찍어내듯이 물건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옛날에 내연차들은요, 그렇게 막 찍어내면 쉽게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전기차는 뭐 뚝딱뚝딱 중국 애들이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혼다나 도요타가 무서운 겁니다. 미래에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전기차를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는 보조금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저쪽도 대안이 아닌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타하고 혼다 CEO가 이렇게 벌벌 떤다? 와, 이거는 정말 많은 것을 함의합니다. 제가 볼 때 5년 안에 이 내연차들이 완전 전기차로 많이 교체되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내연차들이 빠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에스였습니다.